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ASML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거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그래서 노광 장비 업체인데 오늘 주가가 4% 내렸습니다. UBS의 프랑스와 자비에 부비니라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위에 있는 주가는 미국에 상장된 ADR 기준이에요. 그래서 811달러이고, 그리고 요 UBS의 보고서는 요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유로입니다. 그래서 1050유로에서 900유로로 14%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사실 미국 증시와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이 주가에 분명히 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를 그냥 달러로 환산해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사실은 그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데, 느낌으로 일단 목표가를 14% 하향 조정했구나를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요 주가가 한 740유로 정도가 해요. 근데 900유로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한 2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달러 기준으로는 약 1140달러를 1000달러로 지금 하향 조정한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약 20에서 25% 있다라는 거. 요건 그냥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 그죠? 자, ASML은 뭐 이따가 종목 이야기를 하겠지만, 1994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떤 반도체 장비냐?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래서 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이 장비 한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고급 칩을 생산하려면 이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근데 거의 뭐 독점적이니까 거의 쓸어 모았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노광 장비를 하면 극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왜 반도체 사진들 보면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는 놨는데, 그래서 저렇게 극자외선으로 그 회로를 이 웨이퍼 판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그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섬세하되고 저게 정말 잘 돼야지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 업체인데, 그동안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자기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뭐 다른 나라의 국가들인데도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뭐 장비라던가 뭐 하여튼 뭐 들어간 그런 회사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과 ASML과 뭐 TSMC와 다 긴장을 했었죠. 근데 또 그 이후 버전이 한국과 네덜란드와 이제 몇 개 우리의 뭐 동지국들에 대해서는 그 규제에서 좀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또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 ASML이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매출을 하는데 그거 타격을 입을까봐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그때 또 이제 대상은 안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럼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뭐 월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들이었는데, 지금 이 애널은 그건 약간 규제, 정책적인 뭐 이런 거에 따라 뭐 심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정상화될 것 같아서 주가가 좀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낮췄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수요가 정상화되는데 뭐 그죠? 그동안 수요가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했던 수준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약화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좋았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산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여전히 한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아마 2025 회계연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 얘네 분명히 좀 성장 눈에 띄게 둔화될 거야. 근데 얘들은 매년 엄청 성장할 거라는 걸 다 끌어서 프리미엄을 매겨서 주가가 올라갔고 목표가를 산정했으니까 이거는 낮추는 게 정당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방금 다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의 정상화, 약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광 장비가 리소그래피 장비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그런 노광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잘라내는 식각 장비도 뭐 있어야 되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업체들이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매하는 그 비용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웨이퍼 제조 장비들 가격 그거 있을 때 리소그래피 장비 가격이 훨씬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소 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을 거다. 어느 정도 다른 웨이퍼 제조 장비 그 가격과 이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안정기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 뭐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요 노광 장비, 요 노광 장비를 예전에는 뭐 계속 새롭게 주문을 하면서 썼다라면 이제는 그냥 기존에 주문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향후 몇 년간 요 메모리 칩, 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로직이라던가 이 메모리 칩의 아키텍처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 비싼 장비를 새로 구매하기보다는 일단 기존 거 활용해서 칩을 만들고 있고 이 아키텍처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이제 또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선구매를 했던 거죠. 이거 막히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찬 거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약화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중국들이 얼마나 선구매를 했냐면 뭐 이렇게 규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ASML의 2분기 매출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차지했던 게 한 49% 절반을 다 중국에서 네, 매출을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선구매가 이제 다 찼으면 당연히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은 2025년에는 중국 매출이 2024년 대비해서 24% 줄 거고 2026년에는 요 준 것 대비 11%가 또 줄 거야.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수요가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런 업체들이 반도체 제조 장비 지출에서 요 노광 장비 비중이 2025년에는 30%였다면 그게 이제 27년에는 25%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2028년에는 아마 저 비중이 다시 늘 거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ASML이 또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뭐 하이 NA라는 건데 그래서 저게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저걸로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정말 고급 칩을 만들려면 이런 또 차세대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2025년까지는 좋아. 근데 2026년과 2027년에 약간의 암흑기를 거친 다음 2028년부터 다시 좋아. 이제 이렇게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EPS가 24%씩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도 너무 좋죠. 독점 기업이니까. 근데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저게 13% 성장으로 성장률 엄청나게 약한. 13% 성장도 크지만 24%씩 성장하던 게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거보다 눈높이가 더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프리미엄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2025년까지는 견고해서 상승 잠재력 한 20% 남아 있어. 그렇지만 2026년과 2027년에 투자 심리가 약간 약세로 전환하면서 일단 거기까지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1, 2년 쉬다가 다시 가더라도 뭐 이러니까 일단 목표 주가 이 목표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22년에 약간 좀 꺾이다가 작년에 한 39% 올랐고요. 올 들어서는 한 7%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7월에 애들이 $1,110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올해 들어서 한 47%까지 올랐었다가 뭐 중국 규제 우려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쭉 밀렸는데 현재는 한 7% 정도 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월가 애널들은 여전히 긍정론이 많아요. 39명 중에 30명, 77%가 매수 의견 여전히 제시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 1186달러입니다. 1110달러까지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목표가 따라 올렸으면 저 정도 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저기서 머물거나 하면 이것도 조정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로 따져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뭐 아직도 거의 뭐 40% 넘게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는 걸러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